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프 더 리뷰 중계 마치자마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호영이고요.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벌써 환복을 마치셨습니다. 빠르십니다, 진짜. 예. 저는 옷을 안 가져왔는데 중계복으로 이제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한화 이글스가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노시환 선수가 데뷔 첫 끝내기 안타라는 게 놀랐어요. 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네. 놀라던데. 예. 엄청 기분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게 희생 프라이로 끝내기를 하는 것과 안타를 채워서 끝내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위원님께서는 끝내기 커리어 모르겠어요. 동안 기억이 없어요. 그거 언제적 이야기인데 30년 전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도 노시환 선수도 치켜 올려주시는 레전드신데 오늘 여러분 저 베이스볼 S 가셔서 인터뷰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예, 일단 오늘 선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사실 이 선발 맞대결에 있어서는 근소한 우위가 아니라 큰 우위죠. 이닝 소화도 더 길게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네. 사실 한화 이글스가 초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득점 그게 이제 아쉬운 거죠. 유현진 선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알차고 경기 운영도 그렇고 깔끔했잖아요. 한 번에 딱 이기만 빼놓고는 그것도 또 본인 스스로 큰 실점을 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그렇게 좋은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결국은 초반 흐름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하나 이것을 제가 한 달 정도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펜 투수들이 조금 불안불안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팀 분위기가 조금 자신감이 차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쫓긴 듯한 불안감에 좀 휩싸인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많은 잔루가 발생이 되고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찬스들을 다 이렇게 무산시켜버리고 이닝 초반에 조금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유현진 선수가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간 부분 그런 부분은 유현진 선수 입장에 봐서는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투구수의 여유는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6회까지만 던지고 내려간 데는 아무래도 뭐 1일 등판 예정인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아무도 있겠죠. 예. 네,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역시 유현진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 어떤 불안한 모습이 없이 상대의 허점, 또 카운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타자에 따라서 구석구석 그 허를 찌르고 또 강약 조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매우 안정적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후배 선수들이 좀 잘 보고 뭐 흉내를 낸다기보다는 그런 요령들을 좀 잘 터득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반면에 타케다 선수가 오늘도 역시 사사구가 좀 많은 네, 모습이었고 사사구가 많고 타카다 선수를 제가 이제 영상도 보고는 또 봤습니다만 변화구가 조금 밋밋하고 변화구가 그 예리한 날카로운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그 변화구들을 유인구로 잘 활용을 하고 오히려 빠른 볼들은 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종속이 그 볼 끝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패턴을 잘 개발을 해서 본인이 마운드에서 투구를 이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변화구를 가지고 결정구를 삼기에는 조금 밋밋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요. 네. 사실 두산이 그 아시아 쿼터 타무라 선수 불펜으로 좀 큰 기대를 했던 타무라 선수가 결국 이제 가게 됐고 타카다 선수가 이제 오게 됐는데 올 시즌에도 그 MPB 2군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평균 자책점 1위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확실히 이 국가는 다르지만 1군 무대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 우리가 이제 대표팀에 나가서 일본 선수들이 다 모인 이 대표팀끼리의 어떤 대결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네. 긴 시간 동안 승리를 좀 못 챙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준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그 리그가 그렇게 뭐 뒤떨어진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MPB 1군에 올라가지 못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압도를 하는 투구를 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왕현창 선수의 예도 있긴 하지만 왕현창 선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4월보다는 5월이, 5월보다는 6월이 점점 힘이 떨어져 가면서 좀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힘겨워하고.
앞서 이제 중계를 하면서도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이 좀 경쟁해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는데 네네. 사실 모 단장이 저희와 이제 겨울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 이 싼 몸값의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네.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네네. 뭐 두 팀 단장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아시아 쿼터의 선수가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선발이 허약하다, 빈약하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선수 스스로가. 그래서 이 정도 선수들도 못 밀어내고 선발 자리를 내준다? 이건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하면서 훈련에 매질하고 그 한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런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 대해서. 일단 그 패한팀의 두산 쪽 이야기를 하자면 전 이순철 의원께서 그 류승민 선수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네. 계시는 걸 좀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선수는 불과 몇 게임 안 했지만 두산 베어스의 외야진이 정수빈 선수를 빼놓고는 확실한 주전이 없었잖아요. 뭐 그 외국인 선수 빼놓고 네. 그렇다고 보면 유승민 선수는 지금 하려고 오늘 또 그 3루타를 뛰는 걸 보고 발도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선수가 타격은 되지만 수비가 좀 약한 면이 있다 보니 그게 어깨까지 약한 그런 면이 있어서 과연 김민석 선수가 주전을 차지할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유승민 선수가 만약에 지금 같은 활약을 한다고 한다면 확실한 주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순철 의원께서 오늘 제가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 뵀을 때 저한테 처음 질문하신 게 이겁니다. 야, 우영아, 유승민 발 빠르냐?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저는 이제 네. 특히 외야수들은 발이 빠르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비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수비 잘하면서 주전 선수가 된 선수들 공격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 없습니다. 박혜민 선수도 그렇고 정수빈 선수도 그렇고 조수행 선수도 그렇고 신민재 선수도 그렇고 다 뭐 얘 왔다 갔다 대주자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다는 그 장점이 1군에서 살아남는데 최대의 어떤 큰 장점으로 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스카우트 리포팅을 쭉 보고 근데 오늘 뛰는 걸 이제 직접 보면서 주전 선수가 확실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발도 빠르고 하지만 타석에 들어와서 대처하는 능력이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제가 이제 볼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 이전과 이후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타자들이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툭툭 이게 자세가 흐트러져서 맞추는 그건 끝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선수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 자세를 갖추고 타이밍을 맞춰서 7투를 놓치지 않고 자세를 갖춰서 타격을 하는 선수들은 결국 그 당시에는 실패가 있을지언정 계속 유지를 하면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승민 선수를 오늘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확실한 주전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발을 이제 처음으로 확인하신 게 그 세 번째 타석에서 네. 그 땅볼을 쳤을 때 1루에서의 그 아웃을 안 당했을 때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3루타 때 또 발을 한 번 더 확인을 네. 웬만한 타자들은 그 더블 플레이 당했어요. 네. 그런데 유승민 타자는 안 당하고 그러면 유승민 타자는 확실한 주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이제 한화의 득점에서 2점이 홈런으로 나왔는데 이 두 개의 홈런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시환 선수의 2회 홈런 그리고 페라자 선수의 7회 홈런인데 노시환 선수 본인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홈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하나 먹은 상태에서 이제 체인지업을 때렸잖아요. 네네. 이 공에 좀 뭐 어떤 점이 좀 잘 돼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넘어간 경기 건가요?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시환 선수가 4월 달까지는 타이밍도 못 맞추셨지만 자세까지도 다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선은 자세가 잘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로 타격을 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흐트러질 때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선수들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때릴 때도 그렇고 변화구가 와도 그전에는 막 도망가면서 스윙을 한다든요. 그런데 자세를 딱 갖춰놓고 스윙을 하거든요. 그 점이 가장 좋은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이 노시환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게 있는데 눈과 손을 가깝게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트, 그러니까 눈과 손이라는 것이 배트와 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크가 커져 버린다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이 각도가 이 파워 포지션에 나오는 각도가 이 짧아지면서 각도가 좋게 나와지는데 이게 멀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퍼져 나오지 않는다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 이 발사 자세에서 딱 턴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눈하고 이가 손이 멀어져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아까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럼 좋은 타구를 때릴 수도 없고 헛스윙이 많아지고 볼 스트라이크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단점들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페라자 선수가 7회 이제 또 한 번 동점 홈런을 때렸는데 이렇게 그 뭔가 감아치는 듯한 타구들이 파울이 되지 않고 쭉 나가는 거는 뭔가 제가 좀 이제 다른 게 페라자 선수 때리기 전에도 외국인 타자 중에서도 손목 꺾기가 가장 늦게 되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완전 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통자로 가죠 거의. 이게 손목을 빨리 꺾는 선수도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어버리는데 예. 페라자 선수는 그렇게 손목을 늦게 꺾으면 어떻게 되냐? 요 스트라이크 존 요만큼을 다 배트 헤드가 스트라이크 존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더 있게 마련인 거죠, 그게. 납 떨어지는 볼에 잘 속지 않고 오늘 홈런 때리기 전에 낮게 떨어졌잖아요. 낮게 떨어지는 볼을 그것도 김태균 선수 낮게 떨어지는 그 웬만한 타자 다 속아버리거든요. 헛스윙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커트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커트해내니까 이걸 타이밍이 맞았다 생각하고 구종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됐고 페라자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이글스의 또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가 있는데 이도윤 선수가 오늘 수비에서 2개를 건져냈어요. 양의주 선수 타구도 그렇고 저는 양의주 선수 타구를 영모션에서 놓칠 줄 알았는데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 잡고 난 이후에도 지금 저는 베이스 태그를 한 줄 알았더니 사람 이유찬 선수를 태그를 해서 더블패를 거기도 완전히 그 수비도 상대의 어떤 흐름을 끊어놨고 마지막에 정수빈 선수 타구도 그거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끝내기로 승리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점을 만든 이후에 9회 말에 또 양팀 치열한 머리 싸움이 전개가 됐고 페라자 선수의 행운의 이루타 이제 마세 이루타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본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쓰고 있습니다. 마세 이는 일본어고요. 마세가 진짜 잘난 척은 하여튼 마세. 앞서 이제 마세 이라고 하셔서 마세 이는 일본어, 마세는 불어입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마세 이루타. 그리고 이제 2루에 본인이 가서 이렇게 떼글떼글 그렇게 좀 표시를 엄청 했거든요. 기분 좋았겠죠. 예. 그렇게 2루타를 치고 나가서 이영하 선수가 문현빈 선수와의 상대 결과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은 3진을 잡아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스러운 강백호 선수를 걸려내고 이제 우타자를 상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투볼 런스트라이크에서 스윙했잖아요. 그걸 다시 던지려고 했겠죠. 이영하 선수는. 근데 그것이 제가 노시안 선수가 이쪽 궤적으로 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딱 그렇게 왔어요. 그걸 노시안 선수가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결국에 이제 두 팀이 모두 할 건 다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순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두산은 맞아도 노시안한테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후회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또 선택을 했잖아요. 후회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이글스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경기 풀어나가는 능력들인 것인데 오늘 1-3루에 1-2루에 있다가 심호준 선수가 단독 도루를 해서 1-3루가 됐잖아요. 이연속 타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2회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기 장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득점을 올리겠다라고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상대가 서로 수준이 높다고 하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스퀴즈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닝 초반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많은 이닝이 있고 남아 있고 하나 불펜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그 한 점 내서 이닝 초반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들을 그렇게 읽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읽고 경기 초반에는 강공으로 밀어붙여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공격력이 하나이글스는 더더욱이나 필요하거든요. 오늘은 한 점 차이로 끝났지만 하나이글스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침체된 하나의 이유도 이기고 가는 경기들을 불펜이 막지 못해가지고 계속 경기를 내주니까 이제 분위기가 점점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같은 그런 플레이를 이닝 초반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지향하고 강공을 밀어붙여서 상대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 번트가 또 그렇게 맛새처럼 그렇게 딱 될지 어떻게 알았나요? 네. 그리고 오늘 양 팀의 3번 타자를 이제 키 플레이어로 꼽았는데 박준수 선수 1군 복귀 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박준수 선수는 그 한 달을 넘게 지금 1군 무대에서 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와서 지금 타이밍 맞추는 것이 팀에서 박준수 선수를 기다릴만 했겠다, 애타게 기다릴만 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적응을 하고 오늘 경기를 치른 것 같아요. 퓨처스 4경기 치렀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많이 치르지도 않았죠. 그 정도면. 많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3경기 정도, 두세 경기 보고 올릴 줄 알았는데 4경기까지. 그만큼 투수력에 비해서 두산 베어스가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실했을 거예요.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박준수 선수가 나를 필요한 이유를 이제는 증명해 보였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리고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첫 타석 안타, 그 안타 이후에 교과서처럼 때렸다 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말루 상황에서 그 땅볼이 좀 잡힌 이후에 뭔가 그 이후엔 또 좀 잘 안 풀렸어요. 문현빈 선수가 처음에 타격하는 거가 지금 보니까 자꾸 유인구에 마음이 급할 때 그런 거거든요. 네. 유인구에 쳐보면은 뭐 꿈쩍도 안 하고 참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걸 자꾸 따라 나가네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막 더 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조바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경기 리뷰는 충분히 해드렸고요. 여러분의 질문, 올라와 있는 질문 3개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 1. 가장 많은 질문. 이수영 감독님의 애착 인형인 문현빈 선수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문현빈 선수의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유인구에 따라 나오고 있다. 유인구에 그러니까 결국은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타자들이 이제 가장 슬럼프에 빠지는 지름길이 자꾸 나쁜 볼에 손대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걸 왜 내느냐?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급하고 차분해지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 시즌 끝날 때까지 이런 전혀 기복이 없는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한 달 만에 보니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참아야 되는 그 유인구에 자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시즌 초반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타석에 들어와서 뭐 그렇다고 문현빈 선수 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쫓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조바심만 안 가진다고 한다면 언제나 타격을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추기 때문에 금방 올라설 거라고 봅니다. 쫓길 이유가 없죠. 근데 쫓길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못해도 뒤에 워낙에 또 강력한 또 지원군들이 있기 때문에 쫓길 이유가 전혀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없으니까. 이제 문현빈 선수가 신인일 때는 문현빈 선수는 그냥 이걸 해도 잘하는 거고 저걸 해도 잘하는 거고 조금 못 쳐도 그냥 누구든지 누구한테든지 뭐 자신감 있고 저 신인 선수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이제 문현빈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3할도 치고 팀의 3번 타자고 그 이름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조급함을 갖지 않고 여유롭게 좀 타격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정감을 찾을 거예요, 곧. 지난 겨울 오프 더 TV 인터뷰 당시 이순철 위원께서 이제 문현빈 선수 옆에 함께 초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후안 소토는 거칠다. 반면 문현빈 선수는 정교하고 꾸준하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데 후안소트는 거칠잖아요. 문현빈 선수는 거칠지 않아요. 문현빈 선수가 다시 좀 초반에 그런 그 여유 있는 모습을 좀 회복을 해서 꾸준한 이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교하고 꾸준한 타격은 모습. 아무리 좋은 선수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그 내리막일 때 어떻게 빨리 짧게 가져가느냐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오르막이 있을 때 그 정점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이제 좋은 선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조바심이 들지 않아야 돼요. 네. 근데 문현민 선수가 이제 팀의 어떤 그 대표 선수도 하고 팀의 중심 선수이기도 하고 아직은 근데 어리잖아요. 그렇죠. 20대 초반인데 근데 너무 많은 짐들을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의 질문 2개 더 받겠습니다. 2개 더. 두산 팬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질문했는데 두산 팬 여러분의 질문.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5강 가기 위해서 키 플레이어를 좀 누구로 보는지 5강 두산 5강의 키 플레이어 어떤 한 선수가 명이 있을지. 아니고 두산 베어스는 양의지 선수와 카메룬 선수가 훨씬 더 좋은 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투타 밸런스가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양의지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올라갔다고 해도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격하게 지금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지금 이제 반환점을 72경기에서 가고 있고 넘어간 팀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다 72경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경기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카메룬 선수의 역할, 양의지 선수의 역할이 있어야지만이 이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5강 싸움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으로 그거에 하나는 그러면 어떤 선수가 좀 한화는 어떤 선수? 하나는 어떤 선수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는 지금 1번 타자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1번 타자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타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선은 그 1번 타자는 어떻게든 메워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불펜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지금 불펜을 가지고는 상대를 딱 어떤 그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딱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불안불안한 상태. 그럼 이게 타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이글스가 초반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불펜이 자꾸 이기는 경기들을 역전을 당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불펜이 정리가 되고 상대 타자를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투수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팬들이 처음으로 답변을 하나 해줬어요. 이진철 해설위원 끝내기 한타는 2회에 있었다. 이순철 위원의 끝내기 안타 2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이게 저 기억이 없습니다. 두 분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만큼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프더 리뷰 함께 했고요. 내일 경기 전망 한번 해볼까요? 내일 에르난데스 선수와 최민석 선수가 네. 오늘 선발. 최민석 선수는 양의지 포수가 앉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양의지 포수가 내일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썼을 때의 최민석 선수의 투구는 더더욱 빛납니다. 그거는 움직임에 투심 페스티벌을 던진 움직임을 양의지 포수가 너무 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키포인트는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최민석 선수의 투구의 어떤 내용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이것은 에르난드 선수잖아요. 네. 볼 빠르기가 있는데 약간은 그것이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복만 줄인다고 한다면 팽팽한 투수전으로 초반 이닝 중반까지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민석 선수와 양의지 선수의 이 합은 이미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순철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를 하시는 내용인데 전력 분석들이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다른 팀 전력 분석에서도 양의지 선수가 앉는 위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점을 아마 만약에 양의지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쓴다면 재밌게 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경기 전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원영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는 이 주중 3연전까지는 좀 양의지 선수가 마스크를 쓰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윤준호 포수가 나왔을 때도 과연 그 위치에 앉아서 받을지. 양의지 포수가 한 것을 윤준호 포수가 해준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윤준호 선수 스타일대로 한다고 한다면 최민석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 장점은 아마 글쎄요 내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이순철 위원께서 자세히 또 내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프 더 리뷰까지 약속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